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AI가 바꾸고 있는 일의 미래, 그 거대한 변화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로봇이 정말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현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일이 아예 없어진 세상은 어떨지 상상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 돈은 어디서 나지? 이 미래를 위한 재원 문제도 다뤄볼 거고요. 또 역사는 이럴 때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지 교훈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하기입니다. 로봇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식당 가면 로봇이 서빙하는 거 심심치 않게 보이죠? 궁금한 게 있어서 어디 전화라도 걸면 AI 목소리가 먼저 반겨주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정말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11.7%.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지금 당장 현재 AI 기술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비율입니다. 와, 벌써 10분의 1이 넘는 일자리가 기술적으로는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회사들 좀 보세요. 아마존, 메타, 월마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회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사람을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도 수만 명을 내보낸 이유는 딱 하나. 이제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AI로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노동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제 파도는 전문직,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이트 칼라 직업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계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아빠, 전문직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죽어라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문직이라는 그 단단했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식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젊은 전문직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충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올해 한국에서 새로 자격을 딴 회계사가 약 1,2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단 338명, 26%밖에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예전엔 전문가들이 며칠 밤 새워 하던 감사나 리스크 분석 같은 고도의 업무를 이제는 AI가 단 몇 초 만에 해치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좀 암울한 현실을 봤는데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해법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는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AI가 모든 생산을 도맡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세상. 그러면 일이라는 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챗 GPT를 만든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AI가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부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공평하게 나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인 분배 장치, 즉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개념이 AI 배당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라는 우리 사회 전체의 기술적 진보로 생긴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주가 배당금을 받듯이 모든 시민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일종의 업그레이드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야기는 좋은데 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네,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미국 대선에도 나왔던 앤드류 양이 제시한 아이디어인데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기업들을 위해 말 그대로 전례 없는 부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정부는 이 AI가 벌어들인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모든 성인 시민에게 기본 배당금을 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무슨 부자들한테 벌을 주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거 산업혁명 때 소득세나 법인세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금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앤드류 양이 특히 강조한 게 바로 이 차이점인데요. 이건 기존의 복지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지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하지만 이 배당금은요, 그런 시혜적인 게 아니에요. 기술 발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니까 모든 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라는 거죠. 자선이 아니라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래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겠죠.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거대한 사회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과거 몽골 제국에서는 몽골족이 지배층, 그리고 정복당한 사람들이 노동층이었죠. 미래의 AI 사회는 어쩌면 인류 전체가 지배층이 되고 AI와 로봇이 노동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마치 옛날 귀족들처럼 예술이나 취미, 자아 실현에만 몰두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동시에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 구조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지배받던 계층은 들고 일어났고 그 구조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산업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기술 자체는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나 똑같았어요. 기술은 같았죠. 하지만 그 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제도와 규칙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펼쳐질 인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 공동 번영의 길입니다. AI가 모든 생산을 책임지고 거기서 나온 부는 기본 배당금으로 모두에게 돌아가서 모든 인간이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지키며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미래, 극단적 불평등의 길입니다. A를 소유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도 그 부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소외되는 세상.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미래 모두 아직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AI라는 엄청난 기술이 우리 앞에 무대를 마련해줬죠. 자,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